안녕하십니까.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 뉴스 최유경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푸미폰 국왕의 서거 이후 태국은 1년 동안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새해 연휴에도 태국 정부 측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관광객에 대한 검색 및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방콕시는 세계 1위의 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돌아오는 2017년 새해에 왕립 태국경찰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12월 25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위파하디 랑싯도로, 파온요틴도로, 펫가센 도로 등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혈중 알코올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외국인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알코올 수치 50mg 이상 적발 시 바로 감금되며 보석을 원할 경우 2만 밭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오토바이 3,000밭, 자동차 6,000에서 8,000밭으로 알코올 수치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벌금을 내고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 영수증을 내면 보석금을 수표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새해 연휴를 맞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권고사항과 상황별 대처 방안을 최하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아 뉴스 최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새해 연휴를 맞아 대사관에서 권고사항 및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 한지수 경찰 영사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연말을 앞두고 교민이나 한국 관광객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새해 연말 연시를 앞두고 특히 이제 관광객분들이 태국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물놀이 사고입니다. 근데 물놀이 사고는 이제 해변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많이 발생하지만 쉽게 안심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호텔 수영장 같은 데서도 어린 아이들 위주로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물놀이 사고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태국은 아무래도 교통 환경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한번 발생하면은 이제 중상이나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물놀이 사고와 교통사고를 가장 주의하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태국에 여행 오셔서 사고를 당하시면 정말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에서 태국으로 여행 오실 때 이제 여기서 긴급한 경우라든가 부상을 입으셨을 경우에 일단은 외교 콜센터 전화번호가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 연락처를 설사 모르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태국 대사관에 연결이 되고 사고 일단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일단 현장에 나가보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들이 현장에 나가고 기타 파타야나 치앙마이, 후아인, 푸켓처럼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또 영사협력원 제도가 있어서 그 사고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얼마나 다치셨는지 또 그 현장에서 연락을 취해야 할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상을 입으셔서 여기서 병원을 다니셔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 그 병원 관계자 또 경찰 관계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사고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또 안타깝게 이제 여기서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한국에서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절차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대사관에서 따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지만 그 비용적인 부분만 부담하신다면 기타 여기서 필요한 제도라든가 관계기관 연락 같은 거는 대사관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사실은 여권 분실인데요.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장 급한 거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그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실 신고서를 어느 경찰서나 그 작성을 하신 다음에 대사관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여권 분실 신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임시 여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임시 여권을 만드는 시간은 한두 시간 내외로 당일 중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분실 경찰서에 가셔서 분실 신고서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임시 여권을 만들어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이 영사관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셔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연휴가 많이 길어가지고 만약에 5일씩 이렇게 연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휴일이지만 나와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외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주말에는 저희가 임시 여권을 만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요청드리면 되나요? 네, 만약에 여행하시다가 지갑을 분실하셨다을 경우에는 이제 지갑 안에 카드도 다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대한민국의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신속 경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분께서 한국에 있는 그 계좌에다가, 외교부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하시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태국에 계신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들께 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고요. 일단 한국에서 입금이 확인이 될 경우에 대사관에 오시면은 저희가 미화 달러로 300달러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한 자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해 연휴에는 음주 단속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 외국인에 관해서 처벌법이 다른 건지요? 네, 그 태국도 음주 단속을 연말연시 맞이해서 오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 외국인에 관해서 음주를 했을 경우에 처벌이 다르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도 더 까다롭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음주 단속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이고 또 여행 오셨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됐든 아니면 렌트카가 됐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연휴를 맞아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아올 것 같은데요. 관광객분들과 교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국에 이제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오셔서 즐겁게 친구 가족분들과 계시다 가셔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실 경우에는 여기가 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태국이 외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굉장히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는 그런 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태국은 지금 현재 고 푸미폰 구강 서거 애도 기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듯이 이 태국인들의 어떤 그 애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항상 존중하고, 그거에 어긋나게 심하게 음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길거리에서 좀 심하게 이렇게 그 들뜬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하나시아 뉴스 최하영이었습니다. 주태국 대사관은 애도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가능한 단정하고 경건한 의상을 착용하시기 바라며 부적절하고 불경한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의 경우 와프라케우와 왕궁이 왕실 장례의식 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대부분의 전통 및 문화 행사는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에 대한 애도를 위한 행사로 변경되거나 추모 행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애도 기간 동안 바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의 영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대중교통과 병원, 공공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휴와 관광지라는 이유로 들뜨기 쉽지만 현지 상황을 고려해 예를 갖추는 모습도 필요한 때입니다. (2017년) 새해 연휴에 방콕을 방문할 관광객이 37만 명 이상이라고 유타삭 태국 관광청 청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 상황과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차와 버스가 추가 운행됩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은 약 37만 5,500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한 관광객은 3% 정도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철도청은 새해 연휴에 기차를 244대로 추가해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연휴에 기차로 고향에 찾아가는 10만여 명의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기존 105대에서 139대를 추가해 하루 244대의 기차가 운행된다고 알렸습니다. 북부행 기차 42대, 동북부행 기차 58대, 남부행 76대, 동부행 26대, 그리고 맥글렁행 42대이며 하루에 10,000명의 승객이 더 탈 수 있도록 기차에 3등석 객실 1개 내지 2개를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교통회사 버커서는 새해 연휴 하루 1,500대의 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커서는 새해 연휴 때 버스를 이용하여 고향이나 여행을 가는 승객들에 대비해 머칫, 에까마이, 사이따이마이 총 3군데의 터미널에서 1,500대의 버스를 추가한다고 알렸습니다. 하루 평균 버스 이용 승객은 11만 명이지만 새해 연휴 때는 15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늘어날 예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30일, 2017년 1월 3일부터 4일에 버스를 추가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 방짝 페트롤타움은 고향을 찾는 태국 시민들에게 새해 선물로 무료 상해보험과 자동차 점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짝 주유소의 가스오 클럽과 디젤 클럽 카드 회원들은 12월 28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10만 바 상당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짝 주유소 45곳의 그린서브 카센터에서 브레이크 오일, 유체 클러치, 기어 오일 등 11가지의 자동차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콕은 매력이 많은 도시이지만 그 중에서도 쇼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새해 연휴 방콕에서 쇼핑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진 대형 쇼핑몰 3곳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BTS 아송역과 MRT 수쿰빈역에 위치한 터미널 21입니다. 아송역을 이용하실 경우 1번 출구로 수쿰빈역을 이용하실 경우 3번 출구입니다. 세일 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크롱시은행과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3,500바트 이상 구입 시 메모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BTS 프롬퐁역 2번 출구로 이어지는 엠포리움입니다. 세일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세일 품목은 전자제품으로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럴 월드입니다. BTS 친놈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세일 기간은 12월 19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로 명품 브랜드 의류 및 가방, 화장품, 기계, 신발 등을 최고 8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방콕의 연말과 새해는 화려한 불빛 아래 미식과 마사지 등 관광객들의 지갑을 절로 열리게 합니다. 이번 세일에는 각 쇼핑몰마다 할인율과 이벤트가 다르니 잘 참고하셔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비치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태국 남부이자 푸켓의 동쪽에 위치한 해변과 200여 개의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끄라비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객을 끌고 있는 끄라비는 일대 섬들의 숙소 90% 이상이 예약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안다만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끄라비는 끄라비의 주도이자 대표 지역입니다. 아오남과 피피섬, 란따섬 등 알려진 곳도 많지만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아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남부의 휴양지인 아오낭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냅니다. 끄라비타운은 끄라비의 제1도시이자 행정, 경제, 교육, 문화의 요충지로 특히 여러 섬으로 이동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라일에는 끄라비타운에서 롱테일 보트 등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석회암 절벽이 장엄하게 서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끄라비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란타섬으로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피섬은 파도가 치지 않고 잔잔해 1년 내내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끄라비에서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타고 섬을 돌며 스노클링을 즐기는 것을 호핑 투어라고 하는데요. 들르는 숫자에 따라 4아일랜드 투어나 5아일랜드 투어처럼 섬의 숫자를 응용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레에서는 수영을 기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클라이밍, 홍섬에서는 주변 환경이 카야킹과 스노클링에 적합합니다. 끄라비주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약 5억 밭 이상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끄라비주는 자연 환경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등의 안전을 위해 육상 및 수상 안전 대비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최근 남부 안다만해에 강한 파도가 있기 때문에 여객선의 구명조끼를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배를 운항하는 승무원들의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끄라비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푸켓이나 코사무이에 비해 아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관광지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방콕시는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행성 장염의 일종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감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적은 수의 입자로도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염된 채소, 과일류, 어패류, 해조류 등의 섭취를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됩니다. 방콕의 고온인 기후 특성상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점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개인 위생의 생활화가 우선시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